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디바이스를 가지고 당독소에 대해서 최종 당화 산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독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당독소 치면 다양한 당독소에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치면은 의외로 내용들이 아직 좀 생소하고 또 단어도 생소하고 이게 뭐지? 아마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최종 당화 산물하고 당독소는 동일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학술 언어로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의 그 이니셜을 딴 준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는 글리코톡신, 당에서 유래된 독소라는 의미에서 이제 글리코톡신은 이제 일반 명화되어 있고 또 학술에서도 또 글리코톡신 당독소라는 말을 또 실제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제가 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갤럭시 워치 7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의 최종 당화 산물을 진단하는 그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최종 당화 산물하고 당독소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최종 당화 산물이 됐든 당독소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독소들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음식에 당독소가 많으냐? 일반적으로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에 당독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리를 할 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지방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열을 많이 가하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요리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튀기고 굽고 볶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열에서 이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최종 당화 산물 즉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섭취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단백질이든가 DNA라든가 지질에 세포에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기능도 망가뜨리고 염증도 유발하고 그러면서 당뇨, 대사질환, 심지어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유발하고 자가면역 질환, 염증까지도 유발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먹었다고 우리 몸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적의 개념이라서 처음에는 마치 먼지 쌓이듯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다. 아마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당연히 당독소가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안 쌓여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당독소가 훨씬 더 높게 축적이 되고 그것이 질환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까지 된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많이 쌓이면 녹내장이라든가 황반변성이라든가 백내장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간에 많이 쌓이면 간염, 간섬유화, 간경화가 되는 거고 이게 혈관에 쌓이면 고혈압이 되고 동맥경화가 되고 심장질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콩팥, 신장 같은 데 쌓이면 만성 신장질환이나 신부전 여기에 근육에 쌓이면 운동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가 아마 그런 거 인식하실 수 있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달리기도 잘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근데 나이가 60, 70 넘어가면서 보면 똑같이 열심히 걷는다고 하는데 걸음걸이가 좀 어색해지고 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다리에 힘도 떨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러냐? 당독소가 근육에 붙어서 근육의 기능을 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독소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심지어는 얘가 뼈에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뼈에 콜라겐에 들러붙으면 골절이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골절이 잘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당독소가 이 콜라겐에 들러붙어서 콜라겐의 이 탄성들, 외부의 충격을 흡수를 해서 뼈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콜라겐에 당독소가 많이 붙으면 이 탄성이 잃어버려 가지고 완충 효과가 상실되면서 뼈가 잘 부러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뇌에 가면 알츠하이머, 파킨슨을 또 유발하는 걸로 이미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독소는 한두 번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 몸에 특히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이나 조직에
누적이 되면서 다양한 질환들을 일으키는 아주 독한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요 디바이스,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와치 7이 요거를 진단하는 그 디바이스가 내장돼 있어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당독소가 내 몸속에 얼마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수치화는 안 돼 있지만 바 형태로 해서 그거를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 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 뭐 심박수라든가 우리 하루에 몇 보를 걷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최종 당화순물 당독소를 진단하는 디바이스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 이 디바이스가 단순하게 뭐 심박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단의 개념으로까지 들어가는 완전히 이제 초기 단계의 시작점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은 어떤 환자한테 많은 거냐?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당독소가 가장 많은 질환은 어디냐면 당뇨, 그 다음에 신장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간질환, 이 4개의 질환이 당독소가 엄청나게 높은 질환이다. 간질환은 왜 그러냐? 음식을 먹으면 당독소가 1차적으로 쌓이는 곳이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염이 있다, 간 섬유화가 있다, 간경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거는 당독소가 핵심적인 원인 역할을 한다 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울대 분당병원하고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이 있으면서 간염, 간 섬유화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독소를 분해하고 없애는 솔루션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임상을 했을 때에 플라시보, 즉 대조군 대비 저희 당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을 섭취한 그룹에서 ALT, AST, 감마 GTP, 심지어는 간 섬유화, HbA1c, 지방간까지 드라마틱하게 정말 치료제 약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이 영역에서 이 당독소를 해독하는, 저희가 개발한 당독소를 해독하는 유산균, 그 다음에 당독소를 없애는 비타민,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 3가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 드라마틱한 이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알츠하이머가 당독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증가를 시켜서 치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 원인 역할을 하는 게 당독소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도 저희가 최초로 확인을 했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당독소를 해독하는 솔루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비 임상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와치 7 디바이스가 중요한 그 전환점에 이제 진단 디바이스가 그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이제 이 와치 7이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차야 되느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뭐 피트니스 클럽도 가고 식이요법도 하고 이런 젊은 분들도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미 당뇨가 있거나 간질환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더 추천드린다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차고 내 몸속에 지금 얼마나 당독소가 축적되어 있고 누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되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과 질환들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데 말초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심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에 아니면 동맥경화가 왔거나 이런 문제들이 왔다.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은 다 어디서 시작된 거냐? 당독소에서 시작된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당독소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디바이스로서 중요한 진단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는
팔목에 이게 등 쪽을 대고 이렇게 차고 있는데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를 진단 측정할 때는 이 안쪽으로 차고 주무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 쪽은 그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당독소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판단에 미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빈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팔의 안쪽이 우리 몸에서 가장 멜라닌 색소가 적은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대고 진단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당독소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디바이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냐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디바이스 하나는 한 30만 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당독소 진단 장비입니다. 실제 이게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하는 병원 중에 일부 병원은 이게 진단 장비에서 실제 이렇게 올려놓고 누르면 12초 만에 내 몸속에 당독소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고 장비인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1,0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와치는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비록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이게 시작점을 알리는 그 와치 7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진짜 지금 질환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당독소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이거 병원도 이거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 이 와치 7을 차가지고 실제 당독소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와치 7에는 당독소를 표시하는 게 블루 컬러와 옐로 컬러와 레드 컬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루 컬러 쪽에 있을 때는 이제 건강하다, 당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옐로 컬러에 들어있는 것은 이미 당독소가 많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드 컬러 쪽으로 만약에 표시가 된다면 이미 당독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분이 당뇨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동맥경화가 있다 등 어떤 다른 질환들이 같이 있다면 그 질환의 원인을 누가 일으킨 거다, 이 당독소가 일으킨 거다라고 인식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합병증이나 이런 증상들을 완화가 되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들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가 얼마 빠졌는가를 계속해서 보듯이 이 진단 장비를, 이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당독소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아주 정성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것을 마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와치 7의 새로운 이 디바이스,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를 진단하는 디바이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우리 고객, 소비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좀 제가 알리는 것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특히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